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즐겁고 좋은 하루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안스님입니다. 2월 27일입니다. 음력은 2월 8일 약사제일 되는 날입니다. 불자님들은 절에 가셔서 부처님 칭견하시고 스님들 법문 듣고 오십시오. 병진일 용날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탄생화는 아라비아의 별입니다. 탄생성은 큐프라이트, 2월달 탄생성은 자수정 되고 오늘 탄생목은 소나무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 일어난 사고가 있습니다. 2015년입니다. 화성시 총기 난사 사건입니다. 2015년 2월 27일 오전 9시 30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입니다. 사건의 범인인 전모씨 75세는 이날 오전 8시 20분경 총기를 보관했던 파축소에서 12게이지 산탄을 사용하는 이탈리아제 사냥용 엽총을 반출하며 이후 장소를 옮겨 자신의 친형인 전노씨 86세의 집에 침입합니다. 형 전모씨와 형수 백모씨 84세에게 총을 쏴 두 분 다 살해를 합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인 이모 경감이 설득에 나서자 재차 사격을 가하여 이 경감도 그 자리에 숨졌고 이후 범인 역시 자신의 총기로 자살하게 됩니다. 이후 밝혀진 내용에 의하면 범인은 사건 발생 전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 6장가량의 유서 형태로 범행 의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해당 문서 내용에는 그간 형에게 쌓인 악감정이 많이 표출되어 있고 부부를 죽이겠다는 내용도 적혀 있어 이번 사건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닌 계획된 범행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기념일 및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 북극 고모의 날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부를 둔 국제 북극곰 보험 단체인 PBI 벨라 베어 인터내셔널 PBI 2006년 세계 온난화로 멸종위기에 처한 북극곰을 보호하고자 지정된 날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생일 맞는 분 한번 보겠습니다. 종이 울리네 꽃이 피네 새들의 노래 웃는 그 얼굴 그리워라 내 사랑아 내 곁을 떠나지 마오. 이 서울의 창가를 작곡한 작곡가입니다. 길옥윤입니다. 본명은 최치정이고 아명은 최중수이며 이전 일본식 예명은 요시아준이고 이전 영어식 예명은 준요시아라고 합니다. 1927년 2월 27일 태생했다가 1995년 3월 17일 가신 분입니다. 작사가, 작곡가, 편곡가가, 재즈, 색소폰 연주가, 음반 프로듀서, 영화 음악 감독역도 합니다. 27년 평안북도 연변군에서 태어났고 1932년 6살 시절에 본명을 최순수에서 최치정으로 개명한 그는 1946년에 미 8군 무대에서 재즈 색소포니스트로 데뷔를 합니다. 경성치과의과 전문학교에 입학해 1949년에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전문부를 졸업하게 되죠. 대학을 나온 해인 1949년 이후에도 계속 미 8군 무대에서 재즈 색소폰 피니어스를 활동하던 그는 한국 전쟁으로 전력 중이던 1951년에 육군 중위로 임관하여 1953년까지 한국 전쟁에 군의관으로 참전하게 됩니다. 1953년에 육군 대위로 진급하고 이듬해 1954년 육군 대위로 예핀하면서 이후로도 재즈 색소포니스트로 활약을 계속합니다.
1963년 가수 현인에게 내 사랑하라는 곡을 작사 및 작곡하여 주었으며 1966년 가수 페터김의 첫 번째 남편이 됐고요. 7년 뒤 이혼을 했으며 이후 28년 연하의 전 연락과 재혼하게 됩니다. 1995년 3월 17일 별세하죠. 3월 21일 대학로 마로니아 공원에서 연예협회장으로 연결식을 거행하고 운구 때 페터김이 서울의 창가를 눈물로 불렀습니다. 또 여배우입니다. 1963년 2월 27일에 태어난 장희수입니다. 서울중구 초동에서 출생했고요. 신장은 166이고 체중은 40kg인 그녀는 1974년 TBS 동양방송 TV 드라마의 아역 연기자로 데뷔를 했고 1981년 미스 롯데 5기로 선발되면서 이어 같은 해 KBS 한국방송국사 8기 공채 탤런트로 성인 연기자로 시작합니다. 1994년 5월 결혼과 함께 방곡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가 1995년 시작된 GTV 무럭무럭 쑥쑥의 진행을 맡아 본격적인 방송 활동을 재개했고 2000년 장순천에서 장학수로 활동명을 바꿨고 2015년 장희수로 개명을 정식으로 했다고 전합니다. 남자 배우입니다. 1977년 2월 27일 서울서 태어난 배우 지성입니다. 본명은 곽태근이고요. 1999년 SBS 드라마 카이스트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2004년 SBS 드라마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 같이 출연한 배우 이보영과 오랜 연애 끝에 2013년 9월 27일 서울 슈라튼 그랜드 워커힐 에스턴 하우스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결혼 2년 만에 2015년 6월 13일 등려하게 됩니다. 2019년 2월 5일은 4년 만에 또 등남을 하게 되고요. 2015년 본인의 인생사에서 아마 큰 터닝 포인트가 되었을 만한 MBC 드라마 킬미 힐미에서 7중 인격 역할을 연기하여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됩니다. 작품의 시청률과는 별개로 인터넷상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으며 화제성과 연기력을 칭찬하는 기사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 역할로 2015년 MBC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거머쥘으로써 2년 전에 SBS 연기대상을 받은 이보영과 함께 역대 세 번째로 부부 연기자의 연기대상 계보를 잇게 됩니다. 2017년 SBS 드라마 피고인에서 역대급 연기로 2017년 SBS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합니다. 본 드라마에서 나온 크림밥 영상이 화제를 끈 적이 있고요. 데뷔 이후 약 20여 년간 캐리어에 제대로 된 연기상 하나 수상한 적이 없었으나 배우들이 한 번도 받기 어렵다는 연기 대상을 2차례나 수상하게 됩니다. 피고인 이후에도 드라마 아는 와이프, 의사 요한, 악마 판사에 출연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고 여담으로 중학교 때의 꿈은 야구 선수였으나 교사인 아버지 반대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기자 꿈을 꿀 땐 연극 영화과를 원서를 내고도 경영학과를 냈다고 거짓말을 하기로 했다고도 합니다. 1985년 2월 27일 날 태어난 서현진 배우입니다. 2001년 SM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걸그룹 밀크의 멤버로 데뷔를 하고요. 2003년 밀크 활동 후에는 배우로 전향하게 됩니다. 2006년 드라마 황진이로 연기를 시작해 구혜선의 영화 감독 데뷔작인 2008년 영화 육혜원 도우미의 수녀 역으로 열연 충무로 기대주로도 눈동장을 찍었습니다. 짝패, 신들의 만찬, 오자령이 간다, 불의 여신,
정의 등의 조주연으로 출연하며 연기자로 자리매김했고 2016년 방영된 드라마 또 오해영과 낭만 닥터 김사부로 흥행 퀸의 자리에 오르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서현주는 1985년 2월 27일 서울 농구에서 일남 2년 중 첫째로 태어났고요. 청원 초등학교 국립국어학교를 졸업하고 구정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됩니다. 학창시절의 거리에서 SM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로부터 연예인 제의를 받고 SM 연습생을 거쳐 2001년 말 17세 때 SM 엔터 소속의 걸그룹 밀크 보컬리스트로 연예계에 데뷔하면 됩니다. 동덕여자대학교에 입학해 실용음악을 전공하기도 했던 배우입니다. 익숙하게 축구장에서 많이 보던 선수입니다. 1989년 12월 27일 날 태어난 선수 구자철 선수입니다. 현재 K리그 1의 제주 유나이티드 소속입니다. 포지션은 공격형 미드필드의 중앙 미드필더로 활동하죠. 2012년 런던 하계 올림픽에선 대한민국 올림픽 대표팀의 주장으로 활약하고 사상 첫 메달권 진입을 이끌었습니다.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출신이고 충주 중앙초등학교, 전주대학교를 졸업했고요. 초등학교 때 10살 때 축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초창기엔 주로 수비수를 뛰었다가 고교 시절부터 주목받던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SBS에서 방송된 힐링 캠프에서 기송령이 구자철은 오글거려서 구글걸음이란 별명을 갖고 있다며 구자철 변명에 대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2011년 1월 2021년 에이펙 아시안컵의 조별 예선 1차전 바레인과의 경기에서 2골을 넣어서 2대1 승리를 견인했고요. 또한 2차전에서 오스트레일리아와의 경기에서 지동원의 패스를 받아 득점하고 3차전 인도와의 경기에서도 1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3, 4위전 우즈베키스탄전에서 1골을 넣어 총 5득점을 해서 아시안컵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2013년 6월 22일 제주도 대정읍 출신인 1살 연상의 여성 현진과 결혼식을 올렸고 A매치 66경기 19골을 기록하고 2019년 에이펙 아시안컵 8강전 한국 카타나 경기를 끝으로 국가대표에 은퇴를 선언했던 선수입니다. 오늘은 축구 선수가 많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선수 1990년 2월 27일 오늘 태어난 선수입니다. 김영곤 선수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주촌동에서 태어난 축구 선수로 현재 울산 현대에서 센터백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2012년 하계 올림픽 동메달 리스트입니다. 전주 혜성중학교 시절 아버지 김성태가 운영하던 사업이 실패하면서 축구를 그만둘 뻔했으나 홀로 전주에 남아 생활할 정도로 축구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더 악화된 가정 형편 속에서도 축구화를 사기 위해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는 등 힘든 생활을 버틴 끝에 결국 축구를 계승하게 되고 아버지 역시 그런 김영곤을 보면서 다시 힘을 냈다고 합니다. 2010년 8월 11일에 열린 나이지리아와의 친선 경기에서 국제 A매치 데뷔전을 치른 후 이듬해인 2011년 6월 3일에 열린 세르비아와의 친선 경기에서 A매치 데뷔골을 터뜨립니다. 얼마 전 끝난 2022년 피파 월드컵 본선에도 출전해 포르투갈과 H조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0대1로 지고 있던 전반 27분경 극적인 동점골이자 대한민국의 월드컵 통산 37번째 득점을 터뜨리며 대한민국의 12년 만에 월드컵 16강 진출에 물꼬를 틀었던 분입니다.
2022년 12월 6일 열린 피파 랭킹 1위 브라질과 16강전에서는 A매치 개인 통산 100번째 출전을 기록하면서 대한민국 선수로는 15번째로 센츄리 클럽에 가입하는 영예를 얻은 선수입니다. 오늘은 남달리기 운동선수가 많은 생일이 나는 날입니다. 안산입니다. 지역이 아니고 이름입니다. 양궁 선수예요. 2001년 2월 27일 광주 강력시 북구 문흥동에서 출생한 양궁 선수입니다. 양궁을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라고 합니다. 남학생들만 있던 양궁부에 직접 찾아가서 활을 쏘고 싶다고 말했고 양궁부 생활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후 실력을 키워서 광주 체육중학교에 진학해 박현수 코치의 지도를 받았다고 전하죠. 2016년 제42회 문화체육부 장관기 전국 남녀 양궁대회 여자 중등부 30m, 40m, 50m, 60m 개인 종합 단체전 6종목에서 관왕 6관왕을 차지했죠. 전 종목 우승은 국내 양궁대회 최초라고 합니다. 2017년 세계 여스 양궁 선수권 대회에서 혼성 단체전 은메달을 획득했고 2018년부터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하게 됩니다. 2020년 하계올림픽 국가대표로 발탁되어 양궁 혼성 단체 결정선에서 김재덕과 함께 금메달을 획득했고요. 양궁 여자 단체전에서 강채영, 장민희와 함께 또 금메달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궁 여자 개인전에서도 엘리나 오시파마를 누르고 금메달을 따면서 올림픽 양궁 사상 최초로 단일 대회 상관왕에 올랐습니다. 여담으로서 외자 이름이죠. 성이 아니고 산이죠. 이름의 뜻은 언니는 안솔이랍니다. 소나무 솔 하는 솔. 또 본인은 안산이고 남동생은 안결이라고 합니다. 성이 아니고 결. 그 이름을 합쳐서 소나무 산의 바람결. 언니가 안솔이니까 소나무. 또 안산은 산이니까 산. 또 동생은 바람결자를 써서 소나무 산에 거무히 흐르는 바람결이라고 아버지가 부여해서 지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왔다가 가신 분 한번 보겠습니다. 친미 저희 방송하는 멘토도 친히 잘 아는 스님입니다. 1927년 4월 7일 날 오신 금하 광덕 스님입니다. 음력 3월 3일 경기도 화성군 오산읍 내리에서 부친인 고준학과 모친인 김통량의 2남 3녀 중 넷째로 태어나 속명은 고병환입니다. 스님은 어릴 때부터 영특하고 효성스러웠다고 전하고요. 항상 조용하고 착하고 준수한 소년이었으나 병약했다고 합니다. 노래도 곧잘 잘하고 작문도 잘해서 상도 많이 받았다고 전하고요. 1950년 스님은 부산 범어사에 입산해 건강 문제도 있고 세속 학문의 한계에 대한 실망도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범어사에 입산한 스님은 동산 스님을 만나게 되고 1952년 동산 스님을 은사로 삼위계를 받고 1953년 신소천 스님의 금강경 독송 구국 원력대에 참여해 전국을 순회하게 되고 1954년 동네 온천장 금정사에서 스님은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스승 동산 스님을 만났을 때 스승이 던진 한마디가 있다고 합니다. 꿈속에 있을 때는 꿈꾸는 거라고 하자. 꿈속에 있을 때는 꿈꾼 거라고 생각하자. 생각이 있을 때는 생각이 너라고 하자. 그러면 꿈도 없고 생각도 없을 때 너는 뭐냐? 이리 가져와 봐라. 이 한마디의 화두가 스승을 만난 후 치열한 정진을 한 4년 내에 툭 터진 것이라고 합니다.
1956년 동산 스님을 은사로 비구기를 수집하고 같은 해 대각교를 창립하고 초대 회장을 맡습니다. 1959년 범어사 선언에서 일타 스님을 비롯한 몇몇 도번과 함께 선서, 벽암록, 선문찰료, 선문요송, 선책, 선관책진 등을 번역해 출간합니다. 1962년 조계종 사무국장으로 재임하고 대한불교 조계종 종헌 종법 등 각종 법력 제정에 깊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63년 한국대학 불교총연합회 대불련 초대 지도법사, 65년 조계종 기획국장, 같은 해 봉헌사 주지로 재임하면서 봉헌사의 대학생 수도원을 건립하게 됩니다. 1969년 조계종 총무원장, 1972년 초계 종무부장, 총무원장 직무대행, 청당 스님이 그땐 총무원장인데 열반을 드셨기 때문에 총무부장이 직무대행을 하게 됐습니다. 1974년 대각교 이사장, 같은 해 중앙종회 부회장을 맡았고 이후 스님은 종단 일선에서 물러나 독자적 행보를 걷습니다. 1974년 순수 불교를 널리 펴는 포계지 월간 불광을 창간하고 발행인을 맡습니다. 그리고 75년 불광 법회를 창립했고 1982년 서울 송파구 석천동에 불광사를 준공하게 됩니다. 92년 4월 창작 국악 선곡회 보현 행원송을 공연했고 반야 바레밀의 깊은 진리를 깨닫고 이를 널리 전파하는 불광운동, 그리고 보현 행원의 실천과 구국 구세의 방향타를 바로잡는 광덕 스님의 치열한 구도 열정, 몸을 돌보지 않는 불법 전파의 한 생을 1999년 2월 27일 오후 2시 5분 부산 범어사 염화실에서 입적하게 되셨습니다. 세수 73세, 범락 53세였습니다. 오늘 또 남은 시간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들 주위 한때 보살펴 보시고 착실하고 아름답고 보람된 하루 마무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또 여러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